이 시험에서 도망쳐! 아 인터스텔라야 이거. 안녕하세요. 머쓱 어색.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올해 합격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합격자로서 지금 인고생 분들한테 좀 좋은 경험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부끄러움 좀 있으셔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말씀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네, 연희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작년 요맘때로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작년 요맘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삭제해버리고 싶어요. 지금 다들 삭제하고 싶을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어떻게 또 극복해내셨는지 힘들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레드썬. 네. 자, 돌아갔습니다. 한 달 전에 스케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케줄을 보내셨는지 하루의 일과를. 제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직강을 안 갔어요. 인강만 드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서 그 중간중간에 주중에 일을 나가는 날이 있었고 작년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의욕이 잘 안 생겨서 그랬고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동기인데요. 네. 스터디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일과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는 뭐 각자 하지만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네, 쉴 때 같이 공부를 쉬고. 같이 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군요. 그 친구분과. 네네네네. 힘들 때 서로 얘기하고 저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의존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상 스터디도 했었는데 기상 스터디를 안 하면 12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기상 스터디를 매일 하지만 지각비를 매일 내야 돼. 계속 쌓여. 근데 안 하면 더 늦게 일어나. 그때 그래서 많이 내셨어요? 네. 몇만 원 쌓였어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8시 반? 그러니까 사실 원래 시험 보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는 교육학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부터는 전공. 쭉 전공. 밤 10시까지. 국어는 크게 나누면 국어교육론, 문학, 문법 이렇게 3과목으로 나누고 거기에 플러스 교육학에서 4과목인 것 같은데 저는 이 4과목을 다 매일매일 보려고 했어요. 한 달 전에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매일매일 봐야 불안하지 않은 타입이어서 그냥 자기가 불안하지 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후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제가 기숙사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고 도서관까지 걸어오는 길에 산책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시간을 잠깐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나름의 또 어떤 스트레스 해소?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한 20분 먹는데 그 사이에 영상 보고 최대한 어떤 자극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편안하게 보내려고 그 시간만큼은? 네네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보다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해드리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먼저 토요일에 오전에서 오후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시간 맞춰서 똑같이. 저희가 토요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는데 그러니까 가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잘 본 날은 오답 노트를 해요. 근데 못 본 날은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자요.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모의고사를 사실 2개를 봤어요. 네. 돈이 많이 들었죠? 돈이 문제죠. 근데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잘 찾으면. 그래서 제가 취약한 과목을 일요일날 오전에는 그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를 따로 봤어요. 그래서 오전 내에 그것도 끝내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못 들은 인강이 있으면 마저 듣고 오답 정리를 하고 영역별로 정리를 했어요.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보면서 이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풀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월요일, 화요일 날은 교육학을 더 풀었었는데 강사마다 다른데 일주일에 3-4개씩 정도 줘요. 토요일 날 1개를 소진하잖아요. 그럼 이제 2-3개씩 또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돈을 냈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화요일 날 밀린 숙제 하듯이 풀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습지 밀리는 거 그렇죠. 하죠. 밀린 숙제 하듯이 풀고 아, 도움이 될까? 경험담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친구랑 같이 모의고사의 답안을 만드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거 진짜 강추해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국어 전공을 하시는 친구들이라면 모의고사 답안 만들기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벌써 나오네요, 꿀팁이. 꿀팁까지는지 모르겠는데 매 시간 모고를 보잖아요. 근데 네. 모고를 보고 나서 그 강사의 답안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있죠. 이 답안까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도출이 됐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일주일 동안 목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친구랑 같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이 문제에서 어떤 점을 봐야 내가 이 답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답안을 깔끔하게 쓰는 거 자체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이 문제에서 이 답안까지의 의도 파악이나 사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꿀팁. 꿀팁인가요? 네, 꿀팁.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 라고 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답을 써보고 서로 돌려보면서 내가 쓴 답이 너한테는 어떻게 읽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저는 이거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꿀팁입니다. 진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모고 보기 하루 전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거나 내용을 한번 훑었어요. 모고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벼락치기 같은 거네요. 네, 벼락치기가 진짜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네네. 했습니다. 일과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교육학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학은 사실 제가 많이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네네. 목표가 남들 점수 맞는 만큼만 맞자 였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플러스는 안 돼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안 되는 게 목표였어요. 평균. 네. 고득점을 하기 위한 점수보다는 그냥 진짜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자면 교육학 모고를 계속 풀었고요. 사실 그 전에 기간이 그래도 몇 년 돼서 단거나 해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교육학을. 네. 그거에 이제 모고에서 했던 것들을 추가하고 모고에서 했으니까 별표 하나 더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단거나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보는 계속 읽어서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걸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거의 기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사실 국어과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키워드 하나를 줘도 비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글을 수려하게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쓰자가 제 목표였어요. 정확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쓰자. 깔끔하게 쓰고 덧붙이지 말자.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진짜 키워드 중심으로만 쓰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몇 년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아져서 더 설명하고 싶고 그 더 설명하면 이것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딱 의도만큼만 쓰는 노력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뭔가 이게 절제미 같은 거네요. 써가지고 부분 점수로 넣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진짜 쓰는 만큼만. 손난로 준비하세요. 손난로가 있어야죠. 좀 추우니까. 유의사항을 꼭 살펴보시고 방석을 못 가져가는 것도 있거든요. 지역 중에. 가져가서 못 쓰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긴 한데. 가방이 크다면? 그쵸. 도시락을 상하지 않는 걸로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도시락을? 네, 저 상하는 걸로 준비해서 초콜릿만 먹은 적도 있어요. 뭐가 좋아하셨어요? 죽이요. 보온 이런 데 하면 안 상하잖아요. 그거 밖에 내놨던 거지. 그냥 땡죽 통 거기다가. 난 이것도 꿀팁일 수 있겠네. 저 팁 하나 더 있어요. 네. 저는 시험 치는 곳이 제가 강북에 살고 있었는데 강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먼 거예요. 아침에 가기가. 강동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서 잤습니다. 거리가 멀면 또 그쪽에 지인을 네, 하루 이용해라. 전에 가가지고 네, 그거도 자기 컨디션을 좀 잘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은 팁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만든 루틴을 깨진 않았어요. 제가 뭐 하루에 뭘 하기로 하고 어떻게 지내기로 했는지가 루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루틴을 지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가야지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8월까지는 그런 적도 엄청 많은데 9월부터는 궤도에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루틴을 깨진 않았고 그 사이사이에 스트레스를 풀려는 노력을 했어요. 하루 사이사이에 최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막 빡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용어가 좀 그런가요? 아니 리얼했습니다. 생생했어요. 화가 나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 답을 모르나?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쵸.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도서관이 굉장히 고요하고 네. 책도 많고 제가 또 하필 국어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책들 사이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 20분? 아,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 도서관 잘 살펴보면 구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아무도 안 오는 네. 막 축구 응습한 곳 이런 데를 가가지고 조용히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 딱 해가 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고 혹시 산책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한 바퀴 더 돌고 그런 거? 근데 막 갑자기 너무 미친 듯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초수생의 패기는 모두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다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종교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제가 또 종교가 있어서 네네네. 종교의 힘을 빌려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어요. 전화로? 전화로. 목사님 지금 너무 필요하다. 전 땡기듯이. 뭔가 되게 신선하다. 아, 그래요? 네, 신박하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전화로 받는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기도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슬슬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마음의 여유가 진짜 많아요. 마음의 여유가 많은데 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 하면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줘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조언, 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들도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한지 아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군요. 맞아요. 이 심정을 이해하니까. 좋은 친구들 두셨네요. 네, 감사하죠. 사랑해.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제 푸신 건가요? 네, 그렇게밖에 풀 수가 없었어요. 되게 빡빡하게 지냈어가지고 한 달 전이잖아요. 네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네. 아니, 없어요. 사실 이 시기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 시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도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사실 그때 잠깐이고 결국에는 혼자 버텨야 되고 혼자 불안해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별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다들 그럴 거라 생각을 하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느낌을 작년에 나에게 내가 해주듯이 도망쳐! 이 시험에서 도망쳐! 인터스텔라야 이거? 여긴 아니야! 언제 끝날지 몰라! 진짜 생각지도 못하다. 또 응원의 메시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리얼한 응원의 메시지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혹은 또 한 번 더 이 시기를 보내셔야 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기가 끝나지 않은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 번 이상 실패해본 사람은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걸 보는 그 순간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죠. 사실 어떤 말로도 그 순간을 지나가게 만들어줄 수 없고 누구도 온전히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해달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 허공에 뜬 말 같아서 잠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울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이 응원이 이 순간을 잠깐 참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런 마음으로 응원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그 시기가 선생님들을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올해는 선생님의 해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